안녕하세요. 토크IT의 세미나를 꾸준 남자 고우성 PD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코로나, 이상기후 등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SCM도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AI 기반 자율운영 SCM으로 시나리오 플래닝을 다이내믹하게 수립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애절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저희 블루엔드의 비전이 오토노머스 서플라이 체인이에요. 여기에서 오토노머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차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이게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행하는 거. 마치 이와 유사하게 오토노머스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기업 내부의 변화, 기업 외부의 변화를 정확하게 감지를 하고 이걸 가지고 회사의 목표, 보통은 이제 구체적으로 숫자는 이제 KPI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KPI를 향해서 기업의 비즈니스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체계. 이거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비전 오토노머스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 오토노머스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을 할 때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나 하는 플래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물류입니다.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들. 자, 그러면은 오늘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이 오토노머스 비즈니스 플래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고요.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S&OP, Sales and Operation Planning,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은 판생회의, 판매 생산회의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 영업 조직하고 생산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S&OP 프로세스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IBP, Integrated Business Planning 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재무가 포함된 거죠, 거기는. 맞습니다. 재무가 포함이 돼서 이 판생회에서는 물량 가지고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재무가 포함이 되면은 실제로 매출, 마진 가지고 그렇죠.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체계 내에서 현재 많은 기업들이 S&OP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고 IBP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근데 IBP를 굉장히 잘 하고 있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더 개선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회사 내에 있는 재무적인 정보까지 포함해서 모든 정보를 취합을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윗선 또는 사장님한테 보고를 할 때 단순하게 한 가지 숫자만 가지고 보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북미에 물류가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지금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뭐 원유라든지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시나리오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윗선에다가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할 때 내가 무엇을 가정을 하고 시나리오를 만들 거냐. 그 시나리오는 얼마 정도의 변동을 주고 시나리오를 갖다가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냐. 이 시나리오가 잘 만든 시나리오인지 못 만든 시나리오인지 그거 굉장히 지난한 노력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를 어떻게 하면은 잘 만들고 어떻게 하면은 이거 가지고 최적의 시나리오를 채택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AI 머신러닝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회사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는 체계, 가장 좋은 계획을 선택할 수 있는 체계를 서포트하는 게 오토노머스 비즈니스 플래닝 ABP입니다. 또 요즘 이제 팬데믹 이후로 네. 이 다양한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망에 관련된 영향을 미치는 그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맞습니다. 새로운 변수도 많이 생기고 있고 네네. 그럴 때 특히 정말 이런 환경에서는 AI나 머신러닝의 그런 도움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 비즈니스 가정들이 문제가 있는 거냐 하는 거에서 보면은 적시에 비즈니스 상황들이 가정이 안 되고 그걸 갖다가 캡처를 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경제 침체 상황인데 매출이 툭툭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매출이 현재 툭툭 떨어지고 있다는 것 갖다가 어느 시점에 임직원한테 보고를 해야 되느냐, 또는 우리가 어떤 형태의 프로모션을 걸었는데 이 프로모션이 잘 반응이 될지 아니면 적게 반응이 될지 이거를 분기 지난 다음에 보고를 할 거예요. 한 2, 4분기 지난 다음에 보고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영향들을 갖다가 빨리 캐치하기가 힘든 것들이 하나의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임직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기도 힘들고
너무 많은 시나리오를 만들었더니 이거를 검증하기도 힘들고 이 시나리오 중 뭐가 가장 최적의 시나리오인지 이걸 찾아내기도 힘든 게 또 기업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지나겠네요. 잠깐.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임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보고서 안에서 임직원들은 굉장히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자가 놓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만일에 이거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조건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즉각적으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임직원의 즉각적인 질문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요. 다시 잠시 후 또는 뭐 내일 모레 네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현장에 가서 자료 다시 다 취합하고 조건 변수 바꾸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만일에 자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비즈니스 과정들이 디지털리 캡처가 되고 적시에 확보가 된다면 지금 현재 매출이 갑자기 늘고 있는 상황이 예견이 돼. 그러면은 매출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회사 내부에서 공급 측에서는 이거 대응할 수 있는 거야? 비즈니스 상황들을 갖다가 디지털리 캡처할 수 있다면 위험 요소에 대해서 또는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서 또 시나리오 플래닝이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마치 알파고가 바둑을 둘 때 다음 한 수를 놓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다양한 케이스를 검토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최적의 한 수만 그때 바둑을 두던 사람한테 지시를 내죠. 여기에다 돌을 놔. 그런 식으로 회사의 가정의 전제에서 시나리오를 자동으로 만들고 가장 최적의 시나리오를 갖다가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정보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손익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블루윈도우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즈니스의 위험 요소와 기회들이 디지털리 캡처도 된다는 이런 상황을 한번 저희 시스템 데모를 통해서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는 AI 머신러닝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미 AI 머신러닝을 적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15년 이상 유통 현업에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영국의 모리슨이라고 대형 슈퍼마켓 체인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과거에는 사람이 개입을 해가지고 수요 예측을 하고 발주를 하는 체계였어요. 한데 2015년도에 테스코에서 왔던 혁신 담당 임원이 모리슨의 사장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개선 작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일에 있는 이 블루윈도우 회사가 AI 머신러닝으로 수요 예측 및 발주를 자동으로 한다라고 하니 이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우리 회사에 한번 개선을 해보자. 하고 실제로 적용을 해서 2015년도에? 네네 그렇습니다. 알파고 나오기 전이네. 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블루윈도우 가져왔던 이 그 AI 머신러닝을 보면은 유통회사에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요소를 갖다가 약 200여 개의 요소를 갖다가 미리 정보를 갖다가 파악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200여 개의 요소이지 실은 유통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판매 정보, 프로모션 정보, 구색 정보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거 기반으로 해서 독일 블루윈도우가 가지고 있던 머신러닝이 그 알고리즘을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이 상품이 개별 점포에서 매일매일 어떤 식으로 팔릴지가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수요 예측량을 산출을 하고 그런 다음에 최적의 발주량을 갖다가 제안을 하는 형태로 어떤 상황이 됐냐면 그 전에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AI 머신러닝으로 수요 예측 발주 자동화했더니 99%의 자동화율을 가져갔어요. 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걸 적용해가지고. 이걸 적용하기 전에 그 새로 취임했던 모리슨의 사장님이 갖고 있던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은 고객이 매장에 왔을 때 물건이 없는 상태, 즉 결품률이 너무 높다. 결품을 낮춰라. 아이씨. 이게 신임 사장님이 지시한 내용이었고 이렇게 자동화를 하고 났더니 수요 예측도 잘 되죠. 발주도 잘 되죠. 이 사람의 개입 없이 함에도 불구하고 결품률이 30% 이상이 툭
탁 떨어졌습니다. 네. 갖고 이러한 형태로 이제 개선이 됐고 소비자가 매장에 왔을 때 매출이 올라갔겠네, 진짜. 매출도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리슨이라고 하는 회사가 소비자들로부터 받던 평가가 업계 5위인가밖에 안 됐어요. 이게 업계 1위까지 레퓨테이션이? 올라갑니다. 네. 굉장히 브랜딩이 그냥. 맞습니다. 예. 이러한 형태의 AI 머신러닝을 감안한 시장에 대한 변화를 갖다 저희는 자동으로 감지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BP의 화면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보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기했는데 L이라고 하는 수요 관리자가 현재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라고 해서 하나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엘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태리 시장하고 프랑스 시장에서 하이네켄 신제품, 실버라고 하는 하이네켄 신제품을 한 130만 개, 1.3 밀리언을 더 팔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비즈니스 기회를 갖다가 등록을 했고 예측되어 있는 걸 보면은 원래는 통상적으로 예측을 했던 게 이 녹색 선 아니면은 주황색 선이었어요. 근데 AI 머신러닝이 약 1.3 밀리언이 더 팔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 라고 지금 정보를 갖다가 제공을 해준 겁니다. 자, 그렇고 나니까 그러면은 비즈니스 임팩트 도대체 뭐가 있는 거냐? 라고 해서 봤더니 프랑스에 있는 이 창고의 캐파가 부족한 거예요. 이태리에 있는 창고의 캐파가 부족합니다. 프랑스에 재고가 너무 부족할 것 같은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뭐가 있냐? 1.3 밀리언 판다라고 하면은 그럼 1.3 밀리언 다 대응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원래는 우리가 1.3 밀리언이 안 되는 형태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1.3 밀리언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사우라비라고 하는 공급 담당자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까 네덜란드에 있는 덴보시하고 윌라라고 하는 양조장에서 디맨드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리스판스를 갖다가 체크를 하는데 자, 최적화를 합니다. 마진을 극대화하면서 1.3 밀리언 디맨드를 맞추면서 프로핏 마진을 극대화하는 그런 형태의 대안은 뭐가 있을까? 해고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긴급안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변화를 주고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저장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내부적으로 이 ABP가 갖고 있는 내부적인 엔진이 여기 보면은 186개의 시나리오가 검토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최적의 시나리오는 이거가 제안이 됩니다. 저건 AI가 제안한 거죠? 레커멘드. 맞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시나리오 1이 있고 2가 있고 3가 있죠. 여기 볼게요. 디맨드를 여기는 1.3, 1.2, 1.1만 맞춥니다. 매출 관점에서 볼게요. 얘가 더 높죠? 자, 근데 여기 볼게요. 서비스 레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이네켄이라고 하는 맥주사라고 하면은 유통사에다가 약속한 물량이 있습니다. 자, 유통사에다 약속한 물량을 제때 못 지켜주면은 페널티를 또 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형 거래소에다가 맺어주는 고객 서비스 수준, 보통 높은 서비스 수준을 가져가고 거기에다가 재고를 많이 가져가고 SLA네, SLA. 맞습니다. 예. 조금 중소형 거래선이라고 하면은 일종의 결품이 조금 나도 이때는 오케이.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객 서비스 수준이 여기는 95%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는 98%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팩터들을 고려해서 봤더니 이 시나리오가 계획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필 앤 로스 관점에서 임직원들이 이제 판단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임직원들 같은 경우는 매출, 마진, 투입된 원가 관점에서 내 연간 사업 계획 대비해서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이런 관점들이 있는 거예요. 자, 임직원분들한테 보고가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회사의 위험도와 기회가 있는데요. 특히 이쪽에 이번에 새로 올라온 거 보면은 실버라고 하는 신제품이 유럽의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시장에서 한 1.3 밀리언 더 팔릴 수 있는 기회가 보입니다. 그래? 그 내부에 대해서 여기를 클릭해 보면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세부 사항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오케이, 이대로 진행해. Yes or no. 또는 비즈니스의 리스크라든지 오퍼추니티 다양한 것들을 갖다가 추가로 검토를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체계가 바로 오토노머스 비즈니스 플래닝입니다. 아까 저런 게 그냥 며칠 걸리는 게 아니라 저기서 그날 다 될 수 있겠네요. 저런 맞습니다. 첫 상태 내에서 모여가지고 판생회의를 하든 아니면 재무까지 모여가지고 통합회의를 하든 이 과정 내에서 임직원이 요 변수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돼? 이런 것들도 즉각적으로 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산 쪽, 그 다음에 영업 쪽, 재무 쪽. 네.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같은 한국인이지만 이게 완전히 서로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 언어도 다르고 그런 것들을 회의실에서 뭐 회의해봤자 서로 이해도 안 되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건데 네네.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딱 돼버리면 UX가 저런 식으로 네네. 서로 금방금방 이해하니까 그렇죠. 오히려 모여서 회의하는 것보다 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오해 네네. 소지나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같은 거를 보는 거죠. 네네. 같은 창을.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루윈도우의 ABP를 사용하면은 현재 SNOP가 초반부에 얘기한 것처럼 아직은 엑셀 기반으로 취합을 하고 우리는 저희 회사는 생산 조직도 아직도 엑셀 기반으로 취합을 하고 이 취합된 정보 가지고 의사결정하고 있어요. 이런 체계를 그냥 한 방에 바로 이런 SNOP도 개선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재무적인 관점에서 IBP도 개선을 하면서 한 방에 굉장히 그 비저너리한 세계로 갈 수 있는 게 저희 블루윈도우 ABP라고 하는 솔루션입니다. 자, ABP가 이게 사스지 않습니까? 사스가 네네. 아까 영국의 모리스니까 그 리테일 회사 네네. 거기 같은 경우도 이런 거 적용하려면 이게 사스를 그냥 팍 쓰는 게 아니라 네네. 뭐 사전에 네네. 아까도 데이터 200개 수집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숙성. 또 우리나라 기업이 시청자 기업이 막 보고서 이걸 사스 써야겠다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까? 보통 이제 사스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네. 그 고객분들이 가끔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클릭하면 그냥 딱 바로 쓰시는 걸로. 아이튠즈 애플 스토어나 아니면 그렇죠.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 받아 쓰는 것처럼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IT적으로는 그렇습니다. IT적으로는 저희 솔루션이 이미 레디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도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고객사마다 다른 SNOP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 고객사마다 다 갖고 있는 데이터 매저가 다릅니다. IBP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런 고객사의 특성에 맞는 프로세스를 먼저 진단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프로세스에 맞게 데이터 모델을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 거에 솔루션이 즉각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앞단에서 보통 PI라고 부르죠.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이런 단계를 거친 다음에 저희 거 솔루션을 갖다 도입을 하게 네. 됩니다. 그런 단계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컨설팅이 들어가는 건데 맞습니다. 보통 이 서비스가 회사의 손익하고 굉장히 밀접한 거네요. 네, 아까 그렇습니다. 그죠? 네. 회사라는 게 이익을 발생시켜야 되는 건데 이익을 단순 관리용 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최적의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거에 굉장히 유용한 이제 서비스인 거네요. 맞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